자, 연속 확률 변수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는 내가 이제 그 교과서 가지고 이렇게 수업 안 하거든, 그치? 교과서 가지고 수업 안 해서 내가 하던 게 있는데 교과서에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꼈나 보네. 그러면 그냥 내가 평소에 하던 식으로 설명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연속 확률 변수하고 이산 확률 변수의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연속 확률 변수는 뭐 시간, 기온 뭐 이런 건데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연속 확률 변수 단원에서 우리가 지금 뭐를 할 거냐면 확률 분포표를 못 그리니까 확률 분포표를 대체할 수 있는 뭐를 배워. 뭘 배우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배워.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를 구분할 줄 안 이후에 제일 먼저 나오는 용어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걸 이제 보통 fx라고 했을 때 확률 밀도 함수 fx가 어떤 성질을 가질까를 얘기하는데 일단은 왜 밀도 함수를 배우는지부터 설명을 하는 거야. 왜 밀도 함수를 배우는지부터. 왜냐하면 그 확률 분포표에서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변수 x1, x2, x3에 대한 확률 값들이 그냥 값이 딱딱 나오잖아. 그지? 값이 딱딱 나오는데 여기는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 x가 모든 실수 x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1에서 3까지 모든 실수 x가 확률 변수다라고 했을 때 1.000001, 1.000002 뭐 하여튼 무지하게 많은 숫자가 있겠지. 그 숫자에 대한 확률들이 얼마냐면 전부 다 무한소라고. 그 숫자에 대한 모든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이 다 무한소라고요. 무한소야. 근데 확률 변수가 몇 개 있냐면 무한개가 있어. 그래서 걔네들을 다 곱해가지고 더하면 얼마나 나오냐? 이제 계산이 되는 거지. 곱해가지고 더하는 게 아니고요. 곱해가지고 더하는 게 아니고 걔네들을 다 더하면 확률을 무한소를 무한개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1이 된다는 거야. 너 지금 못 잊어? 어딘지 찾고 있어? 그래서 확률을 그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프로. 모든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이 전부 무한소란 말이야. 그럼 그래프 그릴 수가 없잖아. 그리고 그게 얼마인지 파악도 안 돼. 파악도 안 되니까 밀도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거고, 확률 변수도 한 개를 볼 수 없잖아. 한 개를 볼 수 없으니까 구간으로 잡는단 말이야, 구간으로. 그래서 여기도 교과서에서도 통합시간이라고 해서 구간을 막 잡았잖아. 구간을 잡았는데 구간을 잡은 다음에 그 막대 그래프들을 가지고 여기 뭐 이렇게 또 연결해서도 뭐 다각형 만들죠. 다각형 만드는데 이 구간을 자꾸 줄여나가면 이 꺾은선 그래프가 곡선처럼 변하겠지. 그지? 그럼 그 곡선처럼 변한 그 꺾은선 그래프가 곡선처럼 변한 그거를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 fx처럼 잡으려고 하는 거야. 아무튼 다시 교과서를 벗어나서 자꾸 교과서 결부시키니까 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하여튼 우리가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도입 배경은 모든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이 다 무한소야. 표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짓을 벌인 거야. 이런 짓을 벌여서 하여튼 확률 밀도가 y인 거야. 확률 밀도가 y고 x축이 확률 변수 x인 거고. 그지? 그렇게 해서 함수를 잡아보면 확률 밀도는 0보다 작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fx의 조건이 확률 밀도 함수 fx 조건이 0 이상이고 그 다음에 뭐야? 얘로 둘러싸인 넓이가 있다면 이렇게 여기가 확률 변수 x인데 확률 변수 fx로 인해서 둘러싸인 넓이가 있다면 이 전체 면적이 1일 것이다라는 거야. 응? 이 두 가지 내용이 확률 밀도 함수 fx가 갖춰야 될 조건인데 여기에다 부수적으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a에서 b 사이일 확률 p
x가 a에서 b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냐 라고 하면 요 넓이를 구해서 대답하면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지금 이 연속 확률 변수 처음에 딱 들어오면 확률 밀도 함수를 이해하고 확률 밀도 함수를 받았을 때 거기에서 확률에 관한 질문이 들어오면 넓이로 대답하면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야. 그게 넓이로 대답하면 된다. 근데 그거를 좀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여기 뭐 통합 시간 나오고 뭐 상대 도수 나오고 막 나온 거야. 응? 이렇게 등장을 시켰는데 실제적으로 시험에 이런 소재들이 뭐 나오고 안 나오고는 모르겠어. 응?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집에서 흔히 보는 거는 그냥 확률 밀도 함수가 휙 던져지면 확률 물어보면 면적 계산해서 대답하는 뭐 이제 그런 식이야. 응? 그런 식이고 지금 그 설명을 쭉 해서 106쪽의 결론을 줬죠. 106쪽의 결론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면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은 fx는 0 이상이다. 그지?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알파에서 베타까지면 전체 넓이는 1이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a하고 b를 주면 요 사이에 있는 확률이 얼마냐 그러면 넓이로 대답을 해라. 요게 이제 첫 번째 얘기야. 응?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삼각형 나오고 막 이 내용 넓이 하는 건 알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예제 1번 다시 한번 봐. 자, 예제 1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가 a의 3-x인데 x가 0에서 3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그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줬어.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됐을 때 0에서 3까지 얘를 그리는데 여기에 3 대입하면 0이지. 그게 0이 지난단 말이야. 여기 지나고 0 대입하면 3a지. 그럼 여기가 3a라고.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 넓이가 얼마나 돼야 돼? 네가 대답해봐. 1이 돼야 돼. 그럼 이 넓이가 1이 돼야 되는데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a가 1이니까 a가 9분의 2인 거지. 2분의 9a가 1이니까 a는 9분의 2겠죠? 그래서 여기가 9분의 2라고. a가 9분의 2니까 3a는 3분의 2인 거죠. 요 높이는 3분의 2야. 그지? 그래서 지금 여기 첫 번째 a는 9분의 2가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고, 두 번째는 확률이 1에서 2, x가 1에서 2 사이의 확률, 요 넓이 구하라는 거 아니야. 요 넓이. 금방 설명했죠? x가 1에서 2 사이의 확률 구하라 그러면 요 넓이 물어본 건데, 사다리꼴 넓이 계산하면 돼요.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식을 알잖아. 우리 a에다 이제 9분의 2, a에다가 9분의 2 넣을 거 아니야. 식 알면 2 대입했을 때하고 1 대입했을 때 높이 더하고 2분 나누고 1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지난 시간에 기억나나 이거?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면 이게 삼각형이 1개, 3개, 5개, 7개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 그럼 이게 1, 3, 5로 나가는데 전체가 1, 3, 5니까 9개 중에서 3개잖아. 9분의 3에서 확률이 3분의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지. 삼각형 면적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거야. 응?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또 다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는 지난 시간에 찍었잖아. 문제 1은. 그치? 요 정도 하고 넘어갈게. 문제 1은.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 107쪽과 108쪽에 있는 내용은 뭐냐? 이런 내용을 곡선으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적분을 기왕에 배웠지. 미적분원에서 똑같은 내용인데 곡선 가지고 한 거야. 그러면 적분해서 면적을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인데, 자, 이항분포는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를 배웠어. 이산 확률 변수를 배웠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를 잠깐 맛을 봤죠. 연속 확률 변수를 잠깐 맛을 봤지. 잠깐 맛보고 다시 이항분포가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다른 참고서에는 지금 얘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항분포는 이산확률 변수거든. 이산확률 변수니까 이산확률 변수의 마지막 부분, 연속 확률 변수가 시작하기 직전에 이항분포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교과서의 순서를 보면
이산 확률 변수 하다가 얘를 빼먹었어. 빼먹고 연속 확률 변수를 들어와서 연속 확률 변수 조금 하다가 그냥 바로 얘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산 연속 확률 변수 아직 안 끝났어요. 이산 확률 변수 끝났어. 그러니까 얘가 이 속에 있어야 돼. 이쪽에 나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얘가 약간 박쥐 같은 놈이야. 이산 확률 변수이지만 연속 확률 변수하고 오히려 더 가까운 그런 놈이거든. 그래서 이제 위치가 여기 있는 거야. 아무튼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얘는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거야. 이산 확률 변수인데 얘의 조건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이항분포의 조건이. 이항분포는 뭐냐면 독립시행을 하는 거야. 독립시행이 뭐냐면 주사위 던지기, 동전 던지기 같은 거 확률이 매번 정해져 있는 그런 시행을 반복해서 하는 거야. 이런 걸 독립시행이라고 하고 이때 일어나는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지. 독립시행의 확률. 그런 독립시행을 했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요런 확률 분포를 이항분포라고 하는 거야. 사건 발생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하는 거야. 독립시행했을 때 사건 발생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한다. 예를 들면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 하자. 뭐 이러면 그 이항분포인 거야. 동전을 10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 하자. 그럼 그런 게 이항분포라고. 수능에 나왔던 거는 뭐 이런 거야. 의사가 환자를 160명을 진료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160명을 진료했대. 근데 그 중에 뭐 치료된 환자 수를 x라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나가면 이항분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또 그럴 때는 이제 확률을 정해줘요. 주사위나 동전은 정해져 있지. 주사위를 던질 때 매번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고 동전 던질 때 매번 앞면이 나올 확률이 1분의 1이잖아. 그러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다고 할 때 문제에서 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는 치료할 확률이 90%라든지 95%라든지 이렇게 준단 말이야. 확률을 주면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매번 확률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항분포가 되는 거란 말이야. 또 뭐 있냐면 양궁이나 사격 같은 거 있어요. 또는 뭐 자유투. 성공률을 정해주는 거야. 확률을 정해주고 매번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독립시행이란 말이야. 그때 뭐 예를 들어서 3점 주술 쐈는데 뭐 성공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런 것들이 이항분포라고. 자, 이런 것들이 이항분포일 때 내가 지금 예를 들어볼게. 주사위를 5번 던졌어. 주사위를 5번 던지면 5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그럼 1의 눈이 안 나오는 것부터 5번 나오는 것까지 있잖아. 확률 변수 x가. 이거 이항분포라고요. 그러면 이제 확률을 해본 1일 거고 여기 들어오는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이 들어올 거야. 그죠? 독립시행의 확률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내가 주사위를 5번 던질 거잖아. 5번 중에 한 번도 안 나왔어. 뭐가? 1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왔고 1이 아닌 다른 눈이 5번 나온 거지. 이 확률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거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여기 한번 써볼까? 여기 뭐지? 5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3번 나온 거야. 6분의 1이 3번 나오고 6분의 5가 2번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를 매번 넣을 수 있지. 요게 이항분포의 확률분포표야. 확률분포표 그릴 수 있죠. 왜? 이산확률 변수니까. 이산확률 변수니까 이놈은 엄연한 이산확률 변수란 말이야. 근데 이항분포의 특징이 뭐냐면 이 시행 횟수를 5번이 아니고 막 720번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사위를 720번 던졌다는 거야. 그럼 주사위를 720번 던졌다면 0부터 720 하면 확률분포표 그릴 수 있어 없어? 못 그린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걸 다 써놔야 되는데 계산이 안 돼. 예를 들어서 720번 중에 200번 일어났어. 자, 주사위를 720번 던졌는데 200번 나왔어. 1의 눈이. 그럼 6분의 1에 200승. 그 다음 6분의 5에 520승.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근데 이 칸이 몇 칸이야?
721칸이야. 계산 못하지? 근데 이런 것들은 규칙이 있잖아, 규칙이 있으니까,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수학자들이 연구해서 얘를 갖다가 연속 확률 변수인 것처럼 해서 푸는 방법을 만들었단 말이야. 응? 그래서 우리가 드무아브로의 정리라는 걸 배워, 뒤쪽에. 그런 걸 이용해서 얘를 풀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2, 3 확률 변수이지만 연속 확률 변수인 것처럼 해서 풀기 때문에 얘를 애매한 위치에다 갖다 놓은 거야. 갖다 놓은 건데 일단은 이항분포가 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통계단원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 같은 게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다고 쳐봐. 10개 못 외우겠어? 그럼 10개 못 외우겠냐고. 다 외울 거 아니야. 그러면 똑같이 외웠는데 문제를 읽었을 때 얘가 이항분포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서 틀리지 이항분포를 풀 줄 몰라서 틀리진 않아. 구분할 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문제를 읽고 얘가 이항분포인지 정규분포인지 이런 거 구분하고 문제 해결하고 이런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수단은 몇 가지가 안 돼요, 통계가. 그러니까 지금 처음 배우니까 잠깐 낯설어서 그러는데 절대 통계 단어는 어려운 단어는 아니야. 낯설은 단어이지. 나중에 보면 통계 단어를 틀린 게 아니고 경우의 수를 틀려. 경우의 수는 굉장히 가까워 보이죠, 그죠? 가까워 보이는데 실제로 문제 풀면 많이들 못 풀어. 경험적으로 보면 경우의 수 시험 보고 나오면 애들이 다 만족스럽지 못해. 나중에 끝나고 나서 풀어보면 잘 풀어요. 시험장에서 못 푼단 말이야, 짧은 시간 내에. 자, 하여튼 이항분포가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생겨먹은 건데, 자, 이 이항분포 단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따져볼게. 첫 번째는요, 이항분포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야 되고, 얘 확률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해해야 돼. 모른다면 앞에 것 쫓아가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몰라가지고는 요 이항분포 쪽은 틀릴 수 있어. 독립시행의 확률을 모르면.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알았어. 그 다음에는 이항분포의 표시법을 봅시다. 이항분포의 표시법은 B라고 쓰고요. 여기에 N 쓰고 P 써. N이 뭐냐면 시행 횟수고, N이 시행 횟수고, P는 매번 시행할 때마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야. 매번 시행할 때마다.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 뭐 6분의 1 들어가는 거야. 720번 던졌는데 뭐 6분의 1. 뭐 짝수의 눈이 나온다. 2분의 1. 이렇게 NP. 이렇게 표시를 해.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요 뒤에 뭐를 배우냐면 이항분포, 이 확률분포표 있죠? 이거를 쭈룩쭈룩 곱해. 쭈룩쭈룩 곱해서 다 더하면 뭐야? 평균이지. 그 평균이 NP라는 거야, NP. 평균이 NP라는 거야. 이거는 직관적으로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60번 던졌어. 주사위 60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라는 거 누가 봐도 알죠? 그지? 그러면 주사위를 60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몇 번 나올 것 같니? 라고 물어봤을 때 초딩도 10번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맞잖아.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몇 번 나올 것 같니? 그러면 6번에 한 번꼴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럼 60번을 던지면 10번 나올 거라고 대답하죠. 그 10번이 뭐야? 이렇게 곱해서 나온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 몇 번 나올 거로 기대되냐? 라고 하면 10번일 것 같은데요? 그게 기대값이 평균이란 말이야. 그게 NP지. 그죠? 이렇게 직관적으로도 잡을 수 있다고. 그럼 분산을 어떻게 잡아? 직관적으로 못 잡아. 그런데 얘는 NPQ라고 알려져 있어. 이거를 알려져 있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증명할 수 있어. 근데 교과서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부담이 된다면 일단은 그냥 넘어가는데 나중에 학교에서 이거 증명해 주잖아? 바로 얘기하세요. 내가 증명해 줄게. 자세히. 그래서 얘도 증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야. 미분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 이항 기수로 할 건지. 그래서 지금 이게 학교에서 이게 증명을 요구하면 내가 해줄게요, 따로. 그래서 일단은
여기 알려져 있다라고 써 있는 거는 증명하지 말고 갑시다 이런 얘기잖아. 교과서에서, 그지? 그러면 얘를 외우는 거야. 근데 얘를 왜 외우냐면 우리가 조금 이따 연속 확률 변수에 들어있는 정규분포라는 걸 배울 거야. 아니, 뭐가 자꾸 새로운 용어가 나올 때마다 짜증이 날 수 있는데 지금 이상 확률 변수의 대표 케이스인 이항분포와 연속 확률 변수의 대표 케이스인 정규분포 그냥 하나씩 있는 거야. 뭐 자꾸 나오니까 뭐 이렇게 많이 나와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럼 우리가 조금 이따 정규분포라는 걸 배우면 정규분포에서 얘와 얘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정규분포에서 얘와 얘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정규분포는 노멀이야. 이쪽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면 정규분포에서 얘가 중요한데 내가 이 짓을 왜 하냐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놈이 박쥐라서 이상 확률 변수이지만 이상 확률 변수이지만 연속 확률 변수인 것처럼 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놈이 이항 분포가 나오는데 우리는 정규분포라는 연속 확률 변수로 바꿀 거야. 나오면. 왜? 문제를 풀려면 바꿔서 풀어야 돼. 그럼 바꿔야 되는데 그 바꿀 때 나는 NP를 알고 있는데 M하고 시그마 제곱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얘를 변환하기 위한 식이 얘라고. 그러니까 이항분포 단원에서는 얘만 외우고 넘어가면 별 크게 지장은 없어. 그러니까 문제 푸는 기술상으로 봤을 때 이 공식 2개 외우고 넘어가면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요. 단지 나중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고, 그지? 확률을 계산해 보라고 하면 좀 답답하죠. 근데 확률은 사실 요 확률 계산하는 거는 통계 단원 문제는 아니야. 그 선생님들 그냥 낼 수도 있죠, 그죠? 요 확률 내는 게 무슨 통계 단원 문제는 아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항분포 설명할 때 요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볼게. 뭘 설명하냐면 지금 여기 720번 던진다고 이게 720까지 갈 거 아니야, 이게. 720까지 갈 거 아니야, 이렇게. 720번 던졌어, 주사위를. 그럼 이런 것들이 나오지. 이때는 이런 걸 질문할 수가 없잖아. 계산이 안 되니까. 그럼 여기서 질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주사위를 720번 던졌을 때 일행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x가 200 이상 300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질문이 나와요. x가 200 이상 300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200에서 300까지는 이런 거를 100번을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상 확률 변수로는 계산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x가 200 이상 300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상 확률 변수에서 계산할 수 없으니까 연속 확률 변수를 이렇게 바꿔서 계산한다고. 질문이 그렇게 들어와. 그러니까 또 한번 얘기해보면 5번 던지면 여기를 질문할 수 있어. 그지? 근데 100번, 700번 이렇게 던지면 여기를 질문할 수가 없지. 계산이 안 되니까. 질문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200번에서 300번 사이를 확률 구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질문은 이산 확률 변수에서의 질문이 아니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질문이야. 그때 우리는 이 공식이 필요해. 얘를 외워야 돼. 일단은 증명 없이 갈게요. 교과서에서 알려져 있다고 써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1 넘어갔어. 넘어가면 어디로 가냐면 일단은 요 이항분포 조금만 마무리를 짓게. 지금 문제 1번 잠깐 볼게요. 문제 1번 별거 아니잖아. 자, 문제 1번 보면 뭐라고 돼 있어? 3점 슛 성공. 이거 지난 시간 했나요? 했네, 이거. 했으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11쪽도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 오늘은 저기 해봐. 어디 했냐면, 지금 지난 시간에 안 한 게, 지난 시간에 111쪽에 문제 3번까지 했어요. 그지? 문제 3번까지 했는데, 밑에 뭐가, 문제 3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얘야. 이게 알려져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2쪽 가보세요. 112쪽에 맨 꼭대기에 이렇게 써있지. 112쪽에 맨 꼭대기에 이렇게 써있어. 시그마는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죠. 그지? 시그마는 루트 씌우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 보면, 문제 4번에 뭐라고 돼 있냐? 문제 4번에
발화율이 0.8이래. 발화율이 0.8인데 50개를 심었다 이렇게 돼 있어. 50개 심었다. 이거 이항분포예요. 이항분포. 뭐야? 시행횟수가 50번이고 확률이 0.8인 거지. NP죠. NP. 그지? 이때 뭐야? 발화된 씨앗의 개수야. 발화될 확률이 0.8인데 발화가 뭔지 알죠? 씨앗이 싹 튼 거야. 싹이 틀 확률이 0.8이야. 그럼 싹이 몇 개나 트겠냐? 그러면 50 곱하기 0.8이겠지. 그지? 그래서 40개가 튼다 이런 거야. 그게 평균이라고. 그래서 평균은 기대값이니까 NP인데 50 곱하기 0.8에서 40이란 말이야. 이때 분산도 물어봤죠. 분산은 NPQ라고. NPQ니까 40Q지. NP는 40이니까 지금. 그죠? 지금 Q가 얼마인지 얘기해보세요. Q 얼마야? 아는 사람? 0.2. 0.2죠? P 플러스 Q가 1이니까 그래서 40 곱하기 0.2 해서 8이죠. 8. 됐어? 이것만 외우고 넘어가면 큰 문제는 없어. 기본 문제는 맞출 수 있는 거야. M은 NP다 하고 시그마 제곱은 NPQ다를 외우는 거야. 이항분포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수의 법칙인데, 자, 큰 수의 법칙에서 개념 열기부터 일단 볼게요. 주사위 한 개를 n번 던지는 시행에서 1의 문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이항분포입니다, 지금. 시행횟수 n이고 1의 문이 나온 확률 6분의 1이고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얘 이항분포 bn, 6분의 1을 따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1번에 대한 답이 얘예요. 1번에 대한 답이. 확률 분포파가 이항 분포란 말이야. 확률 분포가 이항 분포. 1번 답이 이거야. 이런 질문 안 합니다, 시험에서. 잘 안 해. 뭐 계산 같은 거 질문해. 자, 2번이요. n번 시행해서 1의 문이 x번 나왔을 때 상대도수 n분의 x래. 상대도수 n분의 x. 이놈은 n이 커질수록 어느 값에 가까워지겠는지 얘기해봐. 자, 내가 100번 던졌어. 100번 던졌는데 1의 눈이 x번 나왔대. 그럼 100분의 x인데 100번 던졌을 때 x번 나왔어. 그 x번 내가 던져보기 전에 모르죠. 근데 100분의 x가 얼마나 비슷할 것 같아? 주사위를 던지는 거야. 주사위를 던지는데 100번을 던졌는데 1의 눈이 x번 나왔다고. 그럼 100분의 x는 어떤 값에 제일 가까울 거라고 생각돼? 6분의 1에 가깝겠지. 600번 던졌어. x가 얼마일 거로 기대돼요? 100일 거로 기대됐잖아. 근데 실제로 던지면 600번 던지면 x가 딱 100이라고 장담 못하지. 600번을 던지면 x가 뭐 103이 나올 수도 있고 95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 그럼 600분의 95, 600분의 103 분명히 6분의 1은 아니지만 6분의 1에 가깝겠죠. 그지? 6분의 1에 가까워. 이때 100을 점점 크게 하는 거야. 시행 횟수를 1000을 만들고 만을 만드는 거야. 그랬을 때 1000분의 x, 만분의 x 이렇게 했을 때 그 값은 절대적으로 6분의 1에 수렴한다는 거지.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럴 것으로 예상되지. 시행의 수를 무지하게 키우면 n분의 x는 6분의 1에 가까워질 거라고요. 이걸 갖다가 n분의 x에서 수학적 확률인 6분의 1을 뺀 차이가 양은 없어. 절대값. 차이가 어떤 작은 수, 충분히 작은 수야. 여기에서는 0.1이나 0.01이나 0.001을 등장시킨 거야. 등장시켰을 때 이렇게 될 확률이 이렇게 될 얘가 n분의 x하고 6분의 1의 차이가 0.01, 0.001 이런 거보다 작을 확률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확률이 1이 된다는 거야. 이게 큰 수의 법칙이에요. 모르겠어요? 나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뭐냐면
이거는 모든 책과 참고서에 들어있는 거야. 지금 뭐냐면 내가 시행을 하면 상대도수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n이 100이라고 해봐. 100분의 x. x가 얼마 나올지 몰라. 아까 내가 얘기했지? 600분의 x 할 때 x가 95가 나올 수도 있고 103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600분의. 그럼 그 값이 6분의 1과 같다는 보장이 없지. 근데 그 차이가 아주 작은 숫자를 동원했을 때 그 숫자보다도 작아진 확률이 1이라는 거야. 100% 작아진다는 거야. 그러면 아주 작은 숫자보다도 작다를 우리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 0이라고 해석해야 돼.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행의 수를 1억에 1억승. 1억에 1억승. 허벌나게 크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렇게 던졌을 때 x가 나오겠지. 그럼 그 n분의 x가 얼마일까? 그러면 좌스트 6분의 1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 그러니까 근원과 수학적 확률인 6분의 1과의 차이는 아무리 작은 수를 동원해도 그 숫자보다 작다는 거야. 아무리 작은 수보다 작다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0이라고 해석해야 돼.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놈이 즉 수학적 확률이 될 것이다. n을 무한히 키우면. 이게 큰 수의 법칙이야. 그런데 현실적으로는요, n을 충분히 크게 하면 수학적 확률인 것처럼 n분의 x를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돼 있어. 통계 이론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 n을 충분히 크게 하면 이 상대도수 n분의 x를 여기는 원래 수학적 확률 p가 들어온 자리입니다. 수학적 확률 p와 같은 것으로 해서 취급해도 됩니다라고 이론상으로 뭐라 그럴까, 면죄부를 주는 거야. 면죄부를 주는 그런 그 이론이 큰 수의 법칙이에요. 면죄부 주는 거야. 그래서 이 큰 수의 법칙을 소개한 거야. 이 뒤에 소개했는데 거기 소개한 내용을 보면, 소개한 뒷페이지 보세요. 소개한 내용을 보면 여기 지금 0.1을 등장시켰지. 0.1을 등장시켰어. 여기 n분의 x고 여기 6분의 1인데 n이 11대로 집어넣은 거야. n이 11대로 집어넣어서 계산했더니 이 확률이 n이 무한대로 안 갔어. 0.1보다 작다 이걸 했더니 0.6137이 나왔대. 그럼 밑에 결과만 보세요. 밑에 n을 30으로 했더니 0.783로 됐고 n을 50으로 했더니 0.945로 됐어. 어디로 가고 있어? 1을 향해서 가고 있지? 그러면 확률이 1이라는 건 100%죠. 그치? 그러니까 n을 조금만 키웠더니 한 50, 100 뭐 이렇게 키웠더니 이 차이가 0.1보다 작아질 확률이 2를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야. 거의 1이야. 100%야. 그런데 이거를 0.1이 아니라 0.01로 바꿔도 n을 키우면 똑같은 결과에 간다는 거고, 여기를 0.001로 잡아도 n을 아까보다 훨씬 더 키우면 또 얘가 1로 갈 거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 아무리 작은 숫자를 동원해도, 교과서에는 없죠. 교과서에는 없지만 여기에 아무리 작은 숫자를 넣어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1로 간다는 거야. 그 얘기는 아무리 작은 숫자보다도 이 차이가 작다. 차이가 0일 확률이 100%입니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n이 무지하게 크면 얘를 수학적 확률인 것처럼 쓰세요 라는 얘기라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반드시 무한대가 아니고, 그럼 무한대로 해야 돼? 그게 아니고 충분히 크면 인정하겠다는 거야. 충분히 크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n분의 x가 뭐냐면 통계적 확률이에요. 상대도수가 통계적 확률. 실제 실행을 해본 거 아니야. 실제 실행을 해본 거야.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다 쓰냐면, 자, 야구선수 이승엽이 지금 타석에 들어섰어. 이 확률이나 통계 이쪽은 도박이 기원이에요. 도박이 시초라고. 그러면 이 스포츠 도박 막 해서 연예인들 막 달려들어가고 막 이랬잖아? 그러면 이승엽이 딱 들어왔어. 그럼 얘가 안타를 친다 안 친다 해서 막 돈을 걸 거 아니야. 그럼 배당을 정해야 되지.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준이. 확률 계산을 한단 말이야. 도박사들이. 확률 계산하는데 이거는 확률 계산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때는 수학적 확률이 계산이 안 되니까 통계적 확률을 수학적 확률로 대신하는 거야.
대신하는데 통계라는 게 뭐냐? 과거에 지금이랑 이승엽이 지금이랑 비슷한 컨디션이었을 때까지 통계를 잡겠죠. 예를 들어서 이승엽이 어렸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 어렸을 때 얼마나 잘 쳤는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럼 뭐 과거 1년이라든지 과거 2년치의 기록을 본 거야. 그럼 얘가 과거 2년 동안 타석에 예를 들어서 100번 들어섰는데 30번 안타를 쳤다. 그러면 얘는 30%의 확률로 안타를 칠 것이다. 이렇게 통계적 확률을 가지고 마치 수학적 확률인 것처럼 쓰겠다는 거야. 왜? 수학적 확률 계산이 안 되니까. 계산이 안 될 때 수학적 확률 대신에 얘를 써도 좋습니다가 누구야? 큰 수의 법칙이야. 얘를 써도 좋습니다. 큰 수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큰 수의 법칙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말이 되게 어려워. 하여튼 이 식을 이해하는 건 그래. 지금 뭐냐면 상대도수가 통계적 확률이에요. 상대도수하고 수학적 확률하고 차이가 아주 작은 숫자보다 작을 확률이 얼마인가를 봤더니 1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야. n을 키우면 키울수록. 왜 n을 키우면 키울수록 요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는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야. 그치? 그때 우리는 n이 무한대로 가면 100% 똑같지만 무한대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충분히 크면, 충분히 크면의 기준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 그냥 충분히 크다 그러고 충분히 안 커도 다 크다 그래. 왜냐면 충분히 안 크면 어쩔 건데. 통계적 확률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의미는 없어. 그냥 큰 수의 법칙은 통계적 확률 써도 좋습니다. 뭐 이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자고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분포야. 정규분포인데 지금은 얘가 지금 쪼각쪼각 나 있어. 쪼각쪼각 나 있어서 스토리가 잘 엮어지지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 나간 다음에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보면 엮어져요. 스토리가 엮어진다고.